서울 도심 초고층 빌딩 공사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중장비들의 굉음과 노동자들의 외침이 하늘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 리무진 한 대가 현장 입구에 천천히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한기석 회장이 내렸습니다.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굳건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한 그는 공사장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기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바닥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그에게 건설. 현장은 여전히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냄새, 먼지 섞인 바람, 노동자들의 땀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오늘은 32층까지 둘러보고 싶군요. 한기석은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가끔은 멈춰서서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과 달리 한기석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스타일이었어요. 현장 한편에는 작은 커피 트럭이 있었습니다. 하얀 트럭에 알록달록한 글씨로 지민이네 커피라고 쓰여 있었죠. 서지민은 25의 나이에 홀로 커피 트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건네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서비스로 드릴게요. 지민은 단골 손님에게 커피를 한 잔 더 건네며 말했어요. 그녀의 커피 트럭은 이 공사장의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죠.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마다 이곳에 모여 따뜻한 커피와 지민의 밝은 미소에 잠시나마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지민 양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는구먼. 나이 지긋한 노동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려 노력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씀대로 꼬마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기석의 현장 투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그는 현장 책임자와 함께 걸어 나오다 커피 트럭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목이 말라 한기석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한기석이 말했을 때 지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한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얼굴 어디서 봤더라. 한기석은 중얼거렸어요. 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네요. 아메리카노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당황한 듯 굳어버렸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속 3살 배기. 딸의 눈빛이 지금 눈앞에 이 여자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와 보조개가 선명히 겹쳐 보였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지민이 커피를 건넸고 한기석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남겨진 듯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서정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3살 배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저 나이쯤 되었을 텐데. 한기석은 생각에 잠겼어요. 28배 전 그는 막 사업을 시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의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그는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곧 돌아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 후 한기석은 사업에 몰두했죠. 빚을 모두 갚고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내는 그의 연락을 거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가족을 찾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두식 반장을 불러주세요. 한기석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잠시 후 현장 반장인 박두식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기석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저 커피 파는 아가씨 이름이 뭔가? 서지민입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착한 아가씨라 현장 사람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한기석은 이름을 듣고 놀랐어요. 아내 이름은 서정아였고 딸 이름으로 지으려던 후보가 지민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서지민. 한기석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이름은 알고 있나? 박두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서정아라고 들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한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정아, 그가 28회 전에 잃어버린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두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나가봐도 좋아요. 박두식이 나간 후 한기석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지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해주게.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네. 그날 밤 한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공원을 거닐던 날, 아내와 함께 딸의 이름을 고민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떠나던 날 딸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죠. 다음 날 아침 비서가 한기석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서지민 씨는 25살이며 3년 전 어머니 서정아 씨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6개월 전부터 커피 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출생 기록은 어떻게 되나? 28회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한기석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시간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죠. 지민 씨가 다니던 학교나 주변 인물들은 어떤가? 어머니와 단둘이 자주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다고 하네요. 성실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평판이 좋습니다.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구나. 그는 결심했어요. 지민에게 다가가기로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녕,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단번에 말할 수는 없었죠.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한기석은 며칠 동안 건설 현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지민을 지켜보며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죠. 지민은 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끔은 힘들어 보이는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기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맞춰 커피 트럭 앞으로 걸어갔죠.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한기석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은 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현장 시찰 나오셨군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 현장이 특별히 신경 쓰이네요. 당신의 커피가 아주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한기석은 커피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 별명 같은 거 있었나요?
지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꼬마 사자요. 엄마가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용감했거든요. 한기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꼬마 사자, 그가 딸에게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아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딸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한기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참 좋은 별명이네요. 지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한기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지민은 호기심에 사진을 받아들었죠.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는 분명 그녀의 어머니였죠.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서정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지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기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예요. 지민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민은 사진을 한기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커피 트럭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한기석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지민은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 대해 모호하게 말했죠. 너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어.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지민은 작은 원룸 방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서정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죠. 어머니의 부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 사진,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정아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오늘 기석이 떠났다. 빚을 갚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두렵다. 채권자들이 우리를 찾아올까봐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이사를 해야겠다.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몇 년 후의 일기였습니다. 기석이 우릴 찾으려 했단다. 하지만 난 지민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피했다. 그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민은 항상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기석이 정말 그녀의 아버지라면? 그가 정말 그들을 찾으려 했다면? 일기장 뒷부분에는 더 최근의 글들이 있었어요. 서정화의 병이 악화되던 시기의 글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기석이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우리 꼬마 사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상자 깊숙한 곳에서 지민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기석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반송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수치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한기석은 그들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정아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죠. 엄마 왜 그랬어요?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지민은 커피 트럭을 공사장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에서 종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기석을 다시 만나야 할지, 그가 정말 아버지인지 확인해야 할지. 며칠이 지났어요. 한기석은 매일 공사장에 나왔지만 커피 트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되면서도 지민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죠. 억지로 다가가면 오히려 그녀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기석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지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기쁨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제 커피 트럭에서요. 통화가 끝난 후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그는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28회 만에 말이죠. 다음 날 오후 한기석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공사장에 도착했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지민이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시 정각 커피 트럭이 공사장에 들어섰어요. 지민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예쁜 차림이었습니다. 트럭을 주차한 후 그녀는 한기석을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리셨나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트럭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지민은 커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조사도 했죠. 한기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지민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서정아와 나는 결혼했었어요. 28회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을 피해 잠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돌아왔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은 이미 떠난 후였죠. 지민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만남을 거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체념하게 되었죠. 한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한기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민이 물었어요. 한기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검사 결과입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얻었어요. 커피 트럭에서요. 비윤리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내용물을 꺼내 살펴본 후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럼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군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희망까지 25해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많이 이사도 다녔고 항상 돈이 부족했죠. 어머니는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한기석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했다면
달라졌을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한기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냥 딸로서 받아주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말이 가장 듣고 싶던 말이었단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니?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지민을 반말로 대했습니다. 지민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는 건 원치 않아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끊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네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석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만나자.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어머니의 요리법으로 된장찌개를 끓여볼게요. 한기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꼭 가마, 무엇을 가져갈까? 그냥 아버지로서 오세요. 지민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민이 떠난 후 한기석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딸을 되찾은 기쁨,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깊은 후회. 며칠 후 한기석은 약속대로 지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서정아와 지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기석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함께 했어야 할 순간들이었어요. 엄마가 남긴 요리책대로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민이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첫 숟가락을 떠먹고 눈물을 참았어요. 정화의 맛 그대로구나. 그렇게 한기석과 지민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는 그들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때로는 한기석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때로는 지민의 소박한 원룸에서 만났죠.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기석은 사업을 일으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해, 지민은 어머니와의 추억과 꿈에 대해 나누었어요. 사실은 이 커피 트럭을 언젠가 작은 카페로 키우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열고 싶어 하셨거든요. 한기석은 지민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단번에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지민의 자존심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죠. 일주일 후 한기석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작은 재단이 있단다.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커피 트럭을 카페로 키워보고 싶다던 너의 꿈, 내가 응원하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특별 대우가 아니란다. 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들 모두가 높이 평가했어. 투자 가치가 충분해. 한기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민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놓은 상태였죠. 지민은 감격에 겨워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2달 후 서울 한 대학가 근처에 꼬마 사자의 커피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벽에는 지민이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과 함께 어머니 서정화의 사진도 한 장 걸려 있었죠. 오픈 행사 날 한기석은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분주히 준비하는 지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25의 나이에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아버지, 여기 앉아 계셨군요. 지민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오픈 준비가 다 됐어요. 첫 번째 손님으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한기석은 미소 지으며 지민이 내어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잠시 꼭 쥐었다가 손님들을 맞이하러 갔어요. 한기석은 그 자리에 앉아 딸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28회를 기다렸지만 결국 그는 딸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딸이 그를 받아주었죠.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 안에서 한기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딸이 아버지를 받아준 순간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지. 몇 달이 지난 후 꼬마 사자의 커피집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유품에서 찾은 레시피로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했고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기석은 매주 일요일마다 카페에 들러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딸의 성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포근한 봄날,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놓쳐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죠. 사랑은 때로 길을 잃지만 진심은 끝내 길을 찾는다. 기다림은 오래 걸릴지언정 다시 불린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지민과 한기석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길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길입니다.